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톰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제타입니다.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고요,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간 차량인데요. 폭스바겐이란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이지만 이 차량 자체는 미국형 사양을 탑재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좀 볼게요. 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중간 아래 라인을 따라서 크롬 라인이 쭉쭉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와이드한 그런 앞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패턴은 수평적으로 쭉쭉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홈을 파놔서 입체적인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폭스바겐의 신형 엠블럼이 여기에 중간에 딱 박혀서 중심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범퍼도 이 가니쉬가 쭉 달려있고 여기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와이드한 모습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차가 전폭이 1800mm예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 앞모습만 보면 그 수치가 나타나는 그 폭보다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디자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넓어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에도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어서 볼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워낙 많이 알려진 차량이다 보니까 디테일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큼직큼직한 조형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측면부 모습을 보시면은 전형적인 세단의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적당하게 그 안정감이 있는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라인을 보면 이쪽에 그 상단으로 그리고 벨트 라인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쭉 캐릭터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륜 팬더 쪽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이 뒷부분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홈이 좀 파여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동적인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휠도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마치 회오리가 이렇게 쭉 도는 듯이 그런 역동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한 스타일인데요, 조금 제가 이 차량에서 딱 한 가지의 아쉬운 점을 뽑아보자면은 이게 전동식 사이드미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전동 사이드미러가 안 들어가 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이게 후면부입니다. 이 테일램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K7 1세대 그 모델의 테일램프가 연상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 이런 차량도 요 비슷한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램프 안에 디테일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도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쑥 들어가 있고 번호판이 시작되는데 이 쑥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입체적인 느낌의 그리고 세련된 느낌의 뒷모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범퍼에는 여기 크롬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마치 머플러 팁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저까지 쭉 이어지는 크롬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기 파이프는 이 안쪽에 숨겨져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밑으로 배기 파이프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 안쪽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점 좋고요. 여기 플라스틱 가니쉬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트렁크 용량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 안쪽까지 쫙 넓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동급 최고가 아닌가 싶은데 옆쪽으로도 뭔가 이제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이거는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걸 보고 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폴딩까지 돼요. 굉장히 넓은 러기지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거 분명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 아이고. 자, 그럼 외관은 여기까지 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실내에 타 있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켰는데 그 에어컨 소리가 좀 마이크 속으로 들어가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덥네요. 폭스바겐 제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이라는 대중 브랜드의 엔트리급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고급차 수준은 아니고요. 이 차량의 가격을 보시면 한 3,200 중반? 후반? 그러니까 한 대략 3,300에서 3,700 정도 그 사이로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하면은 또 프로모션이 세잖아요. 프로모션까지 합하면은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 초중반? 그 정도에서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가 엄청 막 고급지진 않아요. 하지만 되게 실용적인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이런 라인 처리도 그렇고 라인이 딱딱딱 반듯하게 맞춰져 있어서 혹시라도 손상이 생기면은 뭐 교체 같은 게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고요. 자, 디지털 클러스터는 왼쪽에는 RPM계,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있고 이쪽으로는 연료 게이지, 이쪽으로는 온도 게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센터 모니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약간 작은 편인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활용해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써서 T맵을 활용을 해도 됩니다. 참고로 이 차량에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 있죠. 아까 제가 사이드미러가 전동식 사이드미러가 안 들어가 있어서 좀 아쉽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는 이 정도 급에서 정말 풍부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송풍 시트 들어가 있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이런 기능을 잘 맞춰줬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송풍 시트 없으면 차 못 산다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되게 선호 기능이잖아요. 선호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포트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미 버튼이 좀 보이네요. 더미 버튼이 좀 보이고 12V 시거잭,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또 모드,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주얼이 있는데요. 노멀 모드로 하고 다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조금 더 반응이 빨라져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에이다스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차선 유지 보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반자율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이쪽으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핸들이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히터를 안 틀어봤는데 이게 3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보통은 그냥 따뜻해지고만 마는데 이거는 그 열의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폭스바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등급 자체가 높지는 않다 보니까 이 좌우 폭은 그리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조석이랑은 좀 가깝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폭이 1800mm거든요. 그러니까 아반떼보다도 살짝 좁아요. 대신에 아반떼보다 전장은 좀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널찍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좋고요. 여기 스피커 이 아래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자, 앞자리는 저한테 맞춰놨어요. 근데 이 정도 레그룸이 나옵니다. 그리고 풋룸도 여유롭고요. 열선 시트도 정말 깜짝 놀란 게 열선 시트가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뒷자리 열선 시트는 2단계만 돼 있지 않나요? 제 렉스터는 아마 2단계까지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2열 송풍 시트는 없는데 차량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나오는 바람만으로도 뒷자리가 충분히 시원해지거나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보면은 도어 패널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 괜찮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도 괜찮고요. 그리고 뒷자리를 위해서 이런 램프를 장착해 놓은 것도 좋고요. 여기 선글라스 케이스 있고 썬루프가 있는데 썬루프는 이 정도. 개방감 이 정도면은 준중형 차량에서 괜찮은 수준의 개방감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내 여기까지 봤고요. 자, 지금부터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의 주행 질감이라든가 기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 제타 가솔린 모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폭스바겐의 차량을 몇 대 시승을 해봤죠. 동영상으로 몇 개 올려드린 바도 있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가솔린 모델은 제가 처음 타봅니다. 처음 받았을 때 운전을 하면서 좀 놀랐어요. 정숙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래도 디젤 모델만 탔다 보니까 약간 그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의 차량에 대해서 그 몸에 체감하고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조용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싱글 터보 엔진이고요. 그래서 160마력 정도의 힘을 내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주행 모드는 3가지가 있어요. 에코 모드가 있고 노멀 모드가 있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넣어볼까요? 에코 모드도 뭐 나름 괜찮습니다. 적당히 잘 달려주고요. 연비를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평상시에 에코 모드로 놓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노멀 모드로 가면 이보다는 조금 더 반응이 좋아지고 스포티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준다는 점. 그래서 저는 시승차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이 노멀 모드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은 지금 조금 이따 한번 해볼 건데 반응성이 빨라집니다. 이게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D 모드를 달릴 때 보면 약간씩의 터보렉이 좀 느껴지거든요.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때 약간은 좀 터보렉이 느껴지는데 S 모드로 놓고 달리면,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면 터보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느낌이랄까? 반응
반응성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RPM도 고RPM을 계속 사용하면서 상당히 역동적인 그런 느낌,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이 재밌어지죠, 아무래도. 자, 그럼 한번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달려볼게요. 예. 자, 보시다시피 3000rpm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노멀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60마력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체가 가벼워요. 공차 중량이 대충 1400kg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이 좀 경쾌합니다. 근데 가벼운 느낌이라기보다는 가볍게 잘 나간다, 뭐 휙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잘 나간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게 있잖아요. 아우토반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의 차체 세팅, 그런 걸 되게 잘하는 나라고, 폭스바겐은 또 그거에 일가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릴 때 주행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그리고 주행 질감, 이런 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 차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여타 독일 차들과는 다르게 약간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막 출렁거린다거나 그게 아니고 좀 컴포트한 세팅을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해요. 탄탄하게 해서 몸을 좀 많이 이제 지탱하는 그런 능력,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라면은, 뭐 한 50대 이상이라면은 이거 타면서 허리가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젊은 분들이 탄다면은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바디 지탱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팅 자체가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좀 의자는 좀 단단한, 좀 독특한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느껴지는 기본기 측면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달릴 때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속도를 냈을 때 쭉 달려가는 느낌이 일관적이고, 그리고 좀 약간 가라앉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냥 젊은 분들이 타기에는 상당히 좋은 주행 질감,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링을 말씀드리자면, 핸들링도 약간은 가볍게 돼 있는데 그래도 차의 조타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코너링 같은 데서도 엄청나게 예리하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핸들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인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송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반자율 주행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기본기도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아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DSG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DSG 특유의 있잖아요, 탁탁탁 변속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달려갈 때 변속감이 느리다거나 체결감이 안 좋다거나 하진 않아요. 8단 미션으로 적당한 변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속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면 한번 좀 밟아볼게요. 네, 방금 전에도 보면은 가속 페달을 꾹 밟아줬을 때 터보렉, 약간의 터보렉 이후에 폭발하는 이 가속력 훌륭하죠. 제원상 제로백은 7초대예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제로백이 굉장히 빠른 건데, 그만큼 이 모드를 S로 놓고 가속 페달을 꾹 밟았을 때 느껴지는 가속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행 질감이나 그리고 브레이크 측면에서도 좋거든요. 제동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차인데 이 실내가 왜 이렇게 유행에 따라가지 못해요, 왜 이렇게 옛날 차처럼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본적인 스타일의 실내 구성이 질리지 않고 좋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가격적인 매력을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런 매력이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놨고요. 순간 속력이 확 올라가가지고 100 이상도 금방 가고요. 제가 장거리를 한번 뛰어봤는데 그때도 보면은 160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주행 질감이 160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팍팍팍 올라갑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속 208km가 최고 속도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밟아주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160만 해도 충분히 빠른 속도니까. 그 정도에서 이런 실용 영역에서의 재밌게 타는 거는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확실히 폭스바겐의 가솔린 엔진이 반응성이 확실히 디젤보다 좋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디젤도 되게 괜찮았지만 가솔린 모델도 훌륭한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서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볼게요. 폭스바겐의 이 반자율 주행, 트래블 어시스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차선 중앙 잘 맞춰주고요. 그리고 속도, 그리고 앞 차량과의 간격 같은 것도 잘 맞춰줍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레버, 저번에도 한번 폭스바겐 그 아테온 차량을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레버에 보면은 이 상단에 그리고 하단에 약간의 홈이 살짝 파져 있어요. 근데 그쪽에 보면은 여기에 손가락을 딱 집어넣었을 때 느껴지는 그 편안함 있잖아요. 내 손가락에 딱 맞춰져서 레버가 설치되어 있구나, 맞춰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독일인들이 상당히 무뚝뚝한 이미지인데 이런 건 친절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친절합니다. 이 레버의 어떤 촉감 같은 거 친절하고요. 여기서 한번 트래블 어시스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를 눌렀고요. 세팅을 했습니다. 60에 세팅을 했고요. 여기가 70도로니까 70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 차량, 그러니까 앞에 차는 없으니까 차간거리도 잘 맞춰줍니다. 차간거리도 잘 맞춰주고, 차가 없으니까 이 쭉 갈 때 이 차선의 중앙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 있잖아요. 얘가 이 핸들을 그립하고 있는 느낌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행 보조 기능이라는 거를 확실히 좀 알려주는 느낌이랄까. 저번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혼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그립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약하게 그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좀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도 좀 조타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혼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자신감으로 확 끌고 가는,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를 순수하게 보조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처럼 좀 잘 맞추죠. 잘 맞추고 있고, 그리고 핸들이 정전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핸들을 잡고 있다라는 거를 차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살짝 방향을 틀지 않고 그냥 그립만 딱 해줘도 얘가 핸들을 잡고 있구나 라는 거를 차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편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전식 핸들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전식 핸들 다 들어가 있고, 좀 특이했던 거는 이 사이드 미러예요. 오른쪽은 그냥 거울인데요, 왼쪽은 블록 거울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광각으로 보여요. 처음 탔을 때 좀 넓어 보인다는 건 좋았는데 좀 약간 왜곡이 있죠. 당연하게도 광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딱 적응을 하고 보면은 시야가 좀 넓어서 좋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이렇게 다 달려 있고요. 괜찮은 주행 질감, 나름대로의 스포티한 주행 질감을 가진 작은 차. 사회 초년생들이, 이 젊은 분들이 타면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동차인 것 같고요. 아반떼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소나타도 많고. 근데 아반떼보다 돈을 약간 더 주고, 아마 그럴걸요? N라인은 좀 비슷한가? 하여튼 그 차량이 좀 식상하게 느껴진다, 나는 독일차 한번 타보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면 이 폭스바겐 제타는 정말 추천드릴 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본기가 좋고요.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요. 단단한 그런 시트의 느낌은 바디 지탱력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씩 그 스피드를 내고 싶을 때 S모드로 놓고 스피드를 내면은 상당히 재밌는 주행 질감까지 제공을 합니다. 자, 지금도 잘 나가죠. 잘 나갑니다. 진짜 잘 나가고 핸들링 좋고요. 좋은 차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한번 폭스바겐 제타에 대해서 시승 리뷰를 해봤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